안녕하세요. 영통 제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 보니까 목련꽃이 벌써 피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코로나가 벌써 6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시면 목련꽃이죠. 날씨가 흐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꽃망울도 많이 피어 있고요. 한 2, 3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만개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비 온다는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해갈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선거 공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수도권 5개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이죠. 이 도시에 약 30만 가구의 보금자리가 있는데요.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서 건물이 노화되고 층간 소음과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사실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주차, 이중 주차, 삼중 주차까지 하는 데가 있고요. 1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169%에서 226%로 고밀 고층 아파트가 너무 많고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요. 안전진단제도 규제를 완화하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도 완화하고요. 그러니까 초과 이익 환수를 덜 하겠다는 얘기죠. 금융도 지원을 할 거고요. 토지 용도도 변경을 해서 더 높게 질 수 있게 할 거고요. 용적률도 또 상향을 할 거고요. 세입자 이주 대책도 마련을 하고요. 재정착의 대책 등도 포함을 시켜서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이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요. 토지 용도 변경과 종 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요. 장기적으로 10만호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3기 신도시 등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도 마련하겠다. 이 이주 단지도 되게 중요해요.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지구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순환 개발을 추진하여 재정비 사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및 전세난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주를 하시게 되면 주변의 전세값도 많이 올라가고요. 전세값이 또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집을 져서 고리를 한번 끊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거주 환경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현재는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가로 정비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입지 여건상 한계가 있고 필지별 소규모 주택 정비는 주차장 확보 기반 시설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정형의 필지 단위 개발 시 주차장 확보는 여건상 불가능하고요. 수익성도 낮아 사업자도 외면하고 있으며 그래서 수익성도 낮으니까 수익성을 높여주겠다. 그러면 이익 환수는 어떻게 하죠? 특히 주차장이 없는 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수요가 적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문재인 정부는 이사 대책으로 공공개발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 재원, 수익성 등 문제로 일부 시범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적극 활용하고요. 구역 내 또는 반경 300에서 400m 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지원하여 주차장 부담을 덜어주고요.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7에서 10층까지 건축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소하천 복개, 학교, 공원 지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을 제공하고요.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지하층 한 층을 추가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겠다. 이 지하 주차장 짓는데도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해줘서 지하를 많이 활용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도 포함시키는 걸 허용하고요. 용적률 확대하고요. 매입 협의 절차 신속히 지원하겠다. 주택 도시기금과 문화 체육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생활 SOC 재원에서 주차장,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겠다.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 지원을 하고요. 노천 카페 등 허용 지역 확대하겠다 라는 내용인데, 이 청년들 지원하는 거 지금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뒷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래요. 뭐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해놓고 그 다음에 관리를 안 해주니까 자꾸 폐업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주택 임대 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주택 임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임대차법 개정,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 등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전세 보증금과 매매 가격이 차등화되는 등 시장 질서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대폭 인상되자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되어 임차 가구의 임차료 부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현재 상태를 얘기한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해서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고요.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 임대용 소형 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하고요. 소형이니까 합산 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도 배제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읽으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렇게 사업자한테도 이익을 주고요. 임대인한테는 세금을 덜 걷고요. 임차인한테는 혜택을 좀 더 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들한테도 지원을 해줄 거고요. 이런데 세금은 덜 걷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근로자들, 직장 다니는 분들의 월급에서 뭘 또 인상시켜서 이렇게 한다던가 공제를 해주던 걸 안 해준다던가 이런 일이 설마 발생되지는 않겠죠. 직장인들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무조건 부동산에 계신 분들도 물론 다들 힘들지만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유리지갑이라서 가급적이면 건드리는 정책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련꽃 핀 것도 보여드렸고 주말에 비가 그치고 나면 다른 지역도 꽃이 많이 피게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꽃 구경도 하고 돌아오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통제일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